일단 오늘은 8장 전류에 의해 발생되는 자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 시험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것부터 시작하네. 암페어의 오른손 법칙. 이거 다들 배웠었죠? 예, 전류에 의해서 자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이다. 전류에 의한 자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이다. 도체에 전류를 흘리면 이렇게 도체가 있죠. 도체에 전류를 흘리면 전류와 수직인 오른손 방향으로 자계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도체에 전류가 이렇게 위쪽으로 흐르면 암페어의 오르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오르나사 법칙에 의해서 엄지가 전류의 방향이고 나머지가 자기장의 방향이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생긴다. 자기장이 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위에서랑 아래에서 온 거지. 이 X는 뭐야? 전류가 들어가는 거요. 들어가는 거죠. 들어갈 때는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한 다음에 나머지 방향을 정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점이라는 것은 나오는 방향이죠. 나올 때는 이제 위쪽이 나온다고 치면은 나머지 손가락들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능사 할 때 또 전기회로 할 때 다 봤던 내용이라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페어의 주의 적분 법칙, 암페어의 주의 적분 법칙 별표 중요합니다. 암페어의 주의 적분 법칙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계의 크기를 구하는 법칙이다. 자계의 경로에 따라 일주 적분시키면 폐회로 내에 흐르는 전류의 총합과 같다. 그래서 이게 또 적분기호가 나오죠. 이 말인데 이 말은 인테그럴 HDL 시그마 NI랑 같다. 얘 수학인데 얘는 뭡니까? 시그마는 다 합한 거 아닌가요, 선생님? 맞습니다. 다 합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합의 기호죠. 그냥 합의 기호죠. 시그마라고 해서 합의 기호. 그다음에 N은 뭘까? 도체의 권수죠. 그다음에 I는 도체에 흐르는 전류가 될 테고. 그다음에 인테그럴 HDL은 뭐냐?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옆에 이렇게 그 자기장 이렇게 동그랗게 흐르죠. 도체에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 자기장의 경로를 말하는 거예요. 이 경로. 그래서 인테그랄 HDL을 하면 뭐가 되냐? 여기에 흐르는 자기장의 세기를 다 더해주는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다 더해준다라고. 그래서 인테그랄 DL을 하면은 이게 이 총 거리가 돼. 총 원의 둘레가 됩니다. 원의 둘레. 그럼 여기선 몇이 되겠어? 반지름이 R일 때는 2파이 R이요. 그쵸? 2파이 R입니다. 2파이 R이에요. 그래서 인테그랄 DL을 하면은 이 총 거리가 나오는 거야. 원의 둘레. 그래서 2파이 R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호란 뭐냐? 얘가 의미하는 게 자계를 여기 지금 자계장이 이렇게 조금씩 다 이렇게 흐르는 거잖아. 이 자계를 자계의 경로에 따라 일주 한 바퀴 돌면서 적분시키면 폐회로 내에 흐르는 전류의 총합과 같다. 적분은 그냥 더하기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적분이란 개념이 아직 안 배웠고 하기 때문에 그냥 더한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정도 받으면 되고 이 기호 정도 받으면 되고 이 기호 정도 받으면 되고 그래서 암페어의 주의 적분 법칙을 이용하여 직선 도체에 흐르는 전류 I에 의해 도체로부터 R미터 떨어진 지점의 자계의 세기를 구하면 그래서 이제 암페어의 주의 적분 법칙을 적용하여 직선 도체에 흐르는 전류 I에 의해 즉 직선 도체에 이렇게 전류 I가 흐를 때 도체로부터 R만큼 떨어진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이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H는 뭐냐 라는 문제인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인테그랄 HDL을 하면은 HL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L은 2파이 R이었으니까 H 곱하기 2파이 R이 되고 이 부분을 잘 보면은 H는 NI 나누기 2파이 R이 된다 라는 거. 이 공식이 이제 시험 칠 때 실제로 많이 쓰여요. 이제 뒤에 예제를 보면은 얘가 어떻게 쓰는지 금방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2파이 R분의 NI라는 거. 그래서 N은 도체의 권수인데 여러분이 푸는 것들은 대부분 1입니다. 옆에 1회이기 때문에 왼쪽에 2파이 R분의 I가 나오는 거지. N은 1을 넣어줘서. 그래서 보고 이제 얘를 보면은 전류 4파이 암페어가 흐르고 있는 무한 직선 도체에 의해 자개의 색이 자개가 4 암페어 턴 퍼 미터인 점은 직선 도체로부터 거리가 몇 미터인가. 그래서 H는 2파이 R분의 NI였고 이런 무한직선 도체일 경우는 n은 1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따로 건수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2파이 R분의 I는 해서 이제 우리의 반지름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R만 넘겨주고 정리를 하면은 R은 2파이 H분의 I가 돼서 I는 4파이, H는 4 집어넣어서 0.5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식 간단하죠. 공식만 알면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자기학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뒤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오사바르까지 하고 뒤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오사바르의 법칙. 암페어의 주의적분이랑 차이점을 먼저 보고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나와 있죠. 대칭 모양의 도체에서 자개를 구하는 것이 암페어의 주의적분 법칙이고 대칭 모양의 도체에서 자개를 구하는 법칙. 근데 비오사바르 법칙은 도체의 모양이 조금 일반적이지 않을 때 쓰는 게 비오사바르입니다. 암페어의 주의 법칙은 뭔가 대칭이 있고 균형이 있고 이런 데서 사용하고 비오사바르는 좀 특이한 경우 막 도선이 막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런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데 이 지점에 있는 전류 때문에 이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뭐 이런 거 그런 거 구할 때 쓰는 게 비오사바르야. 그래서 밑에 나옵니다. 이제 전류에 의한 자개의 세기는 암페어의 주의 적분 법칙에 의해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의 적분 법칙에 의해 자개의 세기를 구할 때는 무한장 도선의 대칭성 자개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비오와 사바르는 전류에 의한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즉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식을 실험에 의해 유도하였다. 그림과 같이 도선에 I 암페어의 전류를 흘릴 때 이렇게 I 암페어의 전류를 흘릴 때 도선의 미소 부분, 즉 미소 부분, 작은 부분이죠. 미소 부분 DL, 미소 부분 DL에서 즉 이만큼에 의해서 R미터 떨어진 P 지점에서 자개의 색이 DH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D가 붙었다는 건 다 작은 부분이라는 걸 말하는 거야. 작은. 그래서 이 작은 거리에 의해서 받는 자기장의 색이라고 해서 DH라고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4파이 R제곱분의 I, DL, 미소 부분의 거리, 사인 세타다. 4파이 R제곱분의 I, DL 사인 세타. 그래서 세타는 전류의 방향과 R이 이루는 각이다. 전류의 방향과 R이 이루는 각이다. 그래서 이 순간적인 이 부분에서의 각도가 이렇다고 본 겁니다. 이렇게 이렇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세타랑 세타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 공식은 별표 2개 아주 중요합니다. 얘도.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딱 2페이지 배웠지만 이걸로 관련돼서는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뒤에 가서 1번부터 9번까지 두 번째 페이지 9번까지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어떻게 뭐 어려운 문제 있었습니까? 같이 풀어줄 만한 내용이 있나? 없습니다. 뭐 그렇게 내용들이 다 공식만 알면은 풀 수 있는 문제지. 예.
앞에는 어려운 거 없었고 조금 이제 너희들이 어렵다고 생각할 만한 게 쌤이 볼 땐 8번? 8번이 그나마 좀 난이도가 조금 아니, 8번 좀 있죠? 어려웠어요. 난이도가 좀 있죠. 근데 이거 이해는 했나요? 이거 이제 포인트는 뭐냐? 여기서 V는 뭐야? V 속도죠, 속도. 속도랑은 뭐야? 시간분의 거리죠. 걸립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V는 QT분의 L이지. 즉 V는 T분의 L인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제 IL로 넘어가냐? 왜 IL로 넘어갑니까? 지금 이 공식을 보면은 T분의 Q가 I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Q는 뭐야? 전하량입니다. 전하량.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은 전기기능사랑 전기회로 할 때만 잘 생각해봐. 전류의 정의가 뭐였는지. 전류는 단위 시간당 이동하는 전하량이었어. 생각해보면은. 즉 I는 T분의 Q였지. I는 T분의 Q. 그래서 이겁니다. I는 T분의 Q. Q를 다만 소문자로 쓴 것뿐이야. I는 T분의 Q. 그래서 이제 IL이라는 공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비오사르바르 법칙 4파이 R 제곱분의 IL 사인 세타에서 IL 대신에 이제 QV를 넣어준 것 뿐이지. 그리고 그 앞에는 DH 그리고 DIL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긴 문제에서 그냥 H라고 그 미소가 아닌 그냥 H라고 줬기 때문에 뭐 DH, DL이라고 안 쓰고 그냥 HL이라고 해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고요. 그러면 8번은 해결됐나요? 해결했습니다. 해결했습니까? 해결했습니다. 아무튼 I는 T분의 Q다. 이게 포인트다. 라는 거. 그 다음에 9번은 왜 틀릴까? 3번이. 이거는 제곱의 반비례입니다. 제곱의 반비례. 즉 4파이 R제곱이죠. 그래서 제곱의 반비례 한다라고 해야 정확한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여러 가지 도체 모양에 따른 자개의 색이다 라는 거. 여러 가지 도체 모양에 따른 자개의 색이. 그래서 문제에서는 주로 뭘 주냐? 뭐 이렇게 동그란 원에 전류가 흐를 때 이 중간 지점에서의 전개의 세기는 얼마냐? 또는 이 얘보다 뭐 한 R만큼 높은 위치에서의 그 자개의 세기는 얼마냐? 또는 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이 가운데 지점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얼마냐? 또는 이런 네모난 모양의 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이 가운데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얼마냐?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들이 좀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런 원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지금 좀 외워주고 그 다음에 각각 모양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걸 다 외우고 났을 때 나중에 외워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면은 원형 코일 중심에서 직각으로 R미터 떨어진 지점의 자개를 구하라 라는 문제죠. 이 같은 문제는 이제 이렇게 원형 코일이 있고 이 중심점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자개의 세기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원리가 궁금하니? 혹시? 그냥 외우겠습니다, 선생님. 쌤이 대략적인 원리만 말해줄게. 일단 이 지점과 이렇게 나눠서 보자 한번. 전류가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각 부분에서의 얘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기장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치? 암페어 오른나서 법칙 배웠지? 오른나서 법칙. 이 지점에서 전류가 이렇게 가니까 이 얘를 기준으로 동그랗게 전류 생깁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기겠죠? 방향은 이렇게.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길 거고 방향은 이렇게. 또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길 거죠. 방향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방향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생기고 얘도 이런 식으로 생기고 얘도 이런 식으로 생기고 얘도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즉 가운데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의한 전류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겹칠 거야. 이렇게 이 겹쳐진 게 결국은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적분시켜 가지고 처리를 한 건데 그냥 외워야 될 것 앙코에 같습니다. 어? 그냥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외우는 게 편해. 이거 논술 시험 때 나왔어. 원형 코일 중심에서 뒷각으로 뭐 5m 떨어진 지점에서의 자기의 세기를 구하라. 풀어라. 딱 했는데 이제 두 페이지 동안 수학적으로 다 계산을 해야 돼. 근데 풀이 다 적어야 돼요? 어? 풀이를 다 적어야 돼요? 쌤 시험 때는 그때 당시 논술이었으니까 다 적어야 되지. 그래서 이 공식 정도는 중요하긴 합니다. 많이 나오니까 뭐 그래도 당장 막 외우지 말고 나중에 외우세요. 근데 중요는 합니다. 쌤이 나중에 외우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당장 이것보다 먼저 외워야 될 것들이 있어서 외우라고 하는 거고, 너희들 뒤에 문제 풀고 이럴 때는 다시 앞에 거 보고선 그냥 풀어보면 돼.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이런 공식을 썼구나 라는 걸 알아뒀다가 나중에 이제 시험 치기 전에 이제 나머지 다 외우고 그때 이런 것도 같이 외우는 거지. 근데 이거는 그래도 좀 외워둘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원형 코일 중심에서의 자개. 얘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외워야죠. 많이 나옵니다. 2A분의 NI. 2A분의 NI다.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반지름이 40cm인 원형 코일에, 즉 0.4m죠. 전류 100A가 흐르고 있다. 이때 코일 중심점에서 자개의 세기는 얼마냐? 라는 문제죠. 그럼 H는 2 곱하기 A는 뭐야? 0.4m 분의 NI. 지금 코일이 한 번밖에 안 감은 거니까 1이고, 그 다음에 전류가 100이죠. 그래서 125A/m다. 이런 기본적인 모형들은 틀리면은 안 되지. 이런 거는 틀리면은 아쉬우니까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외워줘야 됩니다. 2A분의 NI. 그 다음에 원주 도체에서의 자개. 이거 앞에 전기에서도 있었죠. 전기에서도 원주 도체에서의 전개도 있었죠. 그거랑 또 비슷해 거의 개념이. 그러면은 표면 같은 경우는 그냥 방금 전에 했던 HL은 NI 있었지. HL은 NI 아까 공식에 주의 적분 법칙에서. 그래서 HL은 2파이 A죠. 겉표면까지 길이가 A니까 2파이 A분의 I가 된다. 근데 이것보다 더 멀어졌을 때 R2만큼 외부에 있을 때는 2파이 R2분의 I가 된다. 그래서 암페어의 주의 적분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니까 뭐 원리만 알면은 특별히 공식을 외우지 않더라도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 내부는 외워야 되죠. 얘는 좀 특이하죠. 얘는 좀 특이한 경우지. 일반적인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내부 원통의 내부 같은 경우, 즉 원통이 이렇게 있을 때 뭐 이 지점의 전개의 세기를 구하라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2파이 A 제곱분의 이 A는 원통 반지름이죠. 얘는 반지름이니까 2파이 A 제곱분의 R1I다. R1I. 즉 R1의 길이 R1I다 라는 거. 이 내부 정도는 조금 외워둬야 될 수가 있죠. 이것도 뭐 당장 외울 거 많으니까 나중에 봐서 외우세요. 그 다음에 유한장 직선 전류에 의한 자개. 지금까지 한 거는 무한장 직선이었어. 즉 전선이 이렇게 있는데 무한하게 끝도 없이 전선이 있다는 가정 하에 풀었던 거고, 얘는 유한장이지 길이가 정해져 있는 거야. 그냥 A에서부터 B까지 이런 길이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런 직선에 전류가 흐를 때 이런 중간 부분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얼마냐라는 건데, 이거는 4파이 R분의 4파이 R은 반지름 I 곱하기 뭐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 세타 1을 넣어도 되고, 또는 코사인 알파 1이나 알파 2를 이용해도 된다라는 문제예요. 얘도
나중에 암기. 뭐 아주 기본적인 모형 아니고서는 그냥 쌤이 나중에 암기라고 표현을 할게요. 아주 필수적으로 당장 외워야 되는 거 아니면은. 그 다음에 반지름이 A미터인 원에 내접하는, 즉 반지름이 A미터인 원에 내접하는, 즉 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내접한다는 건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거나 또는 사각형이 이렇게 있다거나 또는 육각형이 이런 식으로 있다거나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접한다는 것은. 그래서 반지름 A미터인 원에 내접하는 정 n 변형에 의한 자개. 그래서 H는 2파이 A분의 n 변수죠. n은 변수, i 탄젠트 변수분의 파이가 된다. 파이는 몇 도입니까? 180도죠. 그래서 이 a는 반지름이라는 걸 유의해야 돼요. a는 반지름이다. 이게 기본 공식인데 뭐 삼각형, 사각형, 육각형 이럴 경우에 얘를 이용해서 풀어라 라는 건데, 근데 좀 골치 아픈 구석이 있어. 얘는 뭐가 골치 아프냐, 정삼각형이다 하면은 이렇게 문제에서 이렇게 길이 L로 이렇게 변의 길이를 이렇게 준 거지 반지름을 주지 않았지. 문제에서 이렇게 반지름을 주지 않고 그냥 변의 길이만 줄 때는 이거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 길이를 새로 구해야 돼. 근데 그 구하는 게 더 귀찮을 거야, 너희들한테는. 좀 수학적으로 이제 막 해가지고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L 때문에 그냥 옆에 필기만 해놔. L을 이용해서 A를 구해줘야 된다. 정도는 적어주세요. 왜냐면 위에 있는 기본식은 반지름을 이용한 거고 이 정답지에는 이제 아마 이 변의 길이를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변을 주어진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이 반지름을 다시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 얘도 나중에 암기. 나중에 나올 것 같으면 암기하세요. 암기할 게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나올 것 같으면 그때 풀어보고 암기해라.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10번에서 16번까지 풀어보세요. 다 풀어보셨습니까? 네. 어때? 근데 뒤에는 그냥 쌤 이거 근데 식을 모르면 못 푸는 문제인데요, 다. 그냥 식만 알면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문제 아니에요? 맞아. 자기학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 지금 보면 식만 알면은 못 풀 건 잘 없잖아. 그치? 네. 근데 이제 식을 모르면은 못 푸는 거고. 그래가지고 자기학은 식을 꽤 많이 외워야 돼. 근데 그 식이 뭐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정도는, 원리 정도는 알 필요가 있지만 유도적 과정까지는 필요는 없지. 근데 그래서 선생님이 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은 일단은 먼저 외우라고 하는 게 외워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자. 10번부터 보면은 10번도 아까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뭐 15, 16번도 사실상 공식만 알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지. 네. 그 다음에 17, 18번은 같이 보고 넘어갑시다. 17번, 18번도 똑같은 문제인데 이거는 무한평면이야. 무한평면에 전류가 흐를 때야. 무한평면에, 즉 평면인데 그냥 무한하다는 거지. 그냥 우리 땅바닥이 무한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무한평면에 일정한 전류가 표면의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평면으로부터 위로 R만큼 떨어진 점과 아래로 이 R만큼 떨어진 점과의 자개의 비 및 서로의 방향은 어떤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런 무한평면 나오면은 외우면 되는데, 우리 전개에서는 무한평면일 때 어땠니? 거리에 따라 전개의 색이 변했어, 안 변했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았죠. 근데 이것도 네. 자개도 마찬가지다라고 기억해 두세요. 무한평면일 때 무한평면에
전류가 흐를 때 자개는 거리에 무관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류가 이렇게 뭐 한 개만 봐도 예를 들어 한 개만 봐도 들어가는 전류가 이렇게 있을 때 자기장은 이렇게 생기니까 그 주변으로 그럼 방향은 서로 아래랑 위가 반대가 되겠죠. 자개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정도만 기억해 두세요. 이거는 1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7번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레노이드 시험에 많이 나오죠. 솔레노이드도. 솔레노이드가 뭐냐? 철심에 코일을 감아 놓은 겁니다. 철심에 코일을 감아 놓은 것. 그래서 솔레노이드란 이렇게 이 가운데 있는 이 동그란 게 철심이지. 철심에 코일을 감아 놓은 게 솔레노이드다. 이건 환상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전류가 이렇게 흘려주면은 이런 코일을 n번 감은 거지. n번 감은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면은 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서 자기장이 생깁니다. 이렇게 생기는데 이게 철심을 따라서 이렇게 흐르는 거지. 그리고 그 철심의 가운데 부분부터 해서 총 길이를 L미터라고 한 거고. 그래서 철심 내부의 자개, 솔레노이드는 중요. 별표. 철심 내부의 자개는 어떻게 되냐? 철심 내부의 자개는 아까 했던 HL은 NI 주의 적분 법칙이었죠. HL은 NI에 의해서 H는 NI 나누기 L이 된다. 그래서 이 L은 철심의 평균 길이니까 2파이 A가 되겠죠. 2파이 A, 2파이 A다. 즉,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돈 거리다. 그 다음에 NI는 권수비 곱하기 흐르는 전류, 이 NI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환상 솔레노이드구나. 그러면 HL은 NI, 2파이 A분의 NI구나 라는 게 나와야 되고, 이제 또 많이 나오는 거, 철심 외부의 자개. 이 솔레노이드는 누설자속이 없다. 즉 바깥으로 이 솔레노이드 외부에 자기장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빵입니다. 빵.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H는 외부의 자개는 빵이다. 0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무한장 솔레노이드. 무한히 긴 거지. 선이. 무한히 긴 거에 솔레노이드를 계속 감아놓은 거예요. 무한히 긴 거. 얘도 HL은 NI다. 다만 선이 무한히 길기 때문에 권수를 단위 n 나누기 i, 즉 총 권수 나누기 총 길이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단위 길이당 권수야. 그래서 단위 길이당 코일의 횟수죠. 예를 들어서 H는 NI가 된다. 이걸 기억해도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외부 자개 세기는 0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문제를, 위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보면은 1cm마다 권수가 100인 무한장 솔레노이드에 20mA의 전류를 유통시킬 때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개 생기는 얼마냐? 즉 1cm래. 그럼 1cm마다 100이야. 그럼 우리는 기준이 뭡니까? 1m를 기준으로 해야겠죠. 예. 그럼 1m는 몇 회가 되겠어? 100배요. 그렇죠. 그러면 1cm에 100번 감았으니까 1m면은 10,000번을 감았겠죠. 그래서 10,000번 곱하기 전류 20mA니까 20 곱하기 10 마이너스 3승. 그래서 200A/m가 나온다. 라는 공식만 알면은 풀 수 있는 문제죠. 자기학은 공식이야. 거의 공식. 그 다음에 플레밍의 왼손 법칙. 이거는 전기회로 할 때 배웠죠. 플레밍 왼손 법칙. 전동기입니까? 발전기입니까? 운동기요. 전동기죠. 플레밍 왼손은 전동기입니다. 플레밍 왼손은 FBI죠. FBI. 즉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어떤 도체가 있는데 그 도체의 전류가 I가 흐르면은 그 도체가 움직인다는 거지. 그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F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장이 원인, 그리고 전류도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 이 힘은 결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전동기의 원리지. 그래서 자개 H가 놓인 공간에 길이 L 미터인 도체에 전류 I 암페어를 흘려주면 이 도체의 왼손의 엄지 방향으로 전자력 F가 발생한다는 원리이다. 전기기기에서 전동기의 원리가 된다. 그래서 F는 힘, 엄지는 힘, 검지는 자석 밀도, 중지는 전류. 자, 플레밍의 힘을 구하는 공식은 F는 우리 배울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IBL, BIL 사인 세타 또는 IBL 사인 세타라는 걸 배웠죠? 근데 그 앞에 있는 얘는 뭘까요, 이제? 특이한 거 하나 나오지? 얘가 이제 벡터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건데, 얘를, 이 부분을 외적이라고 합니다, 외적. 그러니까 계산 방법이야. 기호인데, 이거를 잠깐 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쌤이 여기서 보고 한번 넘어가도록 합시다. 일단 벡터의 곱에는 또는 벡터의 적이라고 합니다. 곱을 적이라고 하는데 이거 필기해 두시고 필기한 거 올리는 게 과제입니다. 벡터의 곱, 벡터의 적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적이란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적이란 게 있다. 내적이 있고 외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적은 스칼라적이라고 해서 크기, 외적은 벡터적이라고 해서 방향이 좀 고려됩니다. 앞에 1장 보면은 쌤이 적어준 거랑 또 다른 정의가 있는데 그것도 참고하면 되고 이것도 참고하세요. 쌤이 적어준 거는 쌤이 이해하기, 쌤이 공부할 때 이렇게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됐어서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내적은 두 벡터에서 방향이 같은 성분끼리 곱하고 더한 것. 외적은 새롭게 발생한 또 다른 벡터의 크기. 쌤, 음, 근데 내적이 스칼라적인데 왜 두 벡터에서 방향이 같은 성분끼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은 스칼라라는 건 일단 크기만 있는 거지. 네. 그리고 벡터가 방향 있는 거 아닌가요? 벡터는 또 방향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좀 왜 스칼라적이고 왜 벡터적인지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갈 거야. 그래서 내적과 외적이 있는데 내적은 예를 들어서 한 개를 그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은 A 이 뒤에 점을 찍어주면 이게 벡터라는 거야. 또는 뭐 이런 대각선 이렇게 선을 긋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1장에서 자세히 나오니까 쌤은 그냥 위에다가 점을 찍어줄 거예요. 벡터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A 그다음에 이런 동그라미 기호를 쓰고 B 이렇게 나오면은 얘는 내적이야. 내적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A, B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거를 잠깐만 절대 크기로 하자. A, B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외적은 A 곱하기야 곱하기 B 이렇게 표현을 해. 그래서 얘는 A, B 사인 세타 그리고 얘는 방향이 또 있어. N 방향이 들어갑니다. 얘는 단위 방향 벡터라는 건데 방향을 의미하는 게 들어가. 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 우리가 어떤 물체를 옮겨. 이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거리 L만큼 옮겨요. 거리 L만큼 옮겨. 그러면 그때 힘을 F를 줬어. 그러면 이때 한 일은 뭐냐? FL인가요? 그죠? F, L이죠? 네. 근데 이 힘을 지금 이렇게 줘서 윤호가 이렇게 그대로 밀어서 힘을 준 거야. 그럼 그냥 FL이지. 근데 힘을 주는데 이 위로 이렇게 줬어. 네. 근데 얘가 이렇게 이동을 했어. 네.
그러면은 이것도 그대로 FL을 하면 될까?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방향에 그 반대로 해야 돼요. 방향을 더해야 돼요. 네. 아, 곱해야 돼요. 방향을 생각을 해야죠. 네, 네. 즉 윤호가 이렇게 힘을 줬다는 것은 이 힘은 우리 힘을 벡터를 분해한다고 하지. 이 F란 힘은 이미 방향이 있잖아, 그렇지? 네. 방향이 있기 때문에 얘는 자체적으로 이제 벡터입니다. 방향이 있으면 벡터야. 그럼 이 벡터는 분해를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분해를 할 수 있냐? 이 힘과 이 힘으로 분해를 할 수 있죠. 즉 X표랑 X랑 Y축으로 분해를 할 수 있죠. 이거 교류할 때 많이 배웠던 건데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물체를 이동하는데 힘을 영향을 준 힘은 이 1번에 있는 힘이야, 2번에 있는 힘이야. 1번에 있는 힘 아닌가요? 그쵸? 1번에 있는 힘이 얘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힘을 준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이 1번 이 길이만큼의 힘은 어떻게 구할까? 이거 피타고라스 그 써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즉 길이가 이거 길이에 비례한다 생각하면 돼. 이렇게 F가 있고 그럼 여기서 밑변이 이렇게 있고 높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밑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밑변을 해주면 되겠지? 네. 그럼 빗변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럼 밑변만 네. 남을 거 아니야? 그럼 빗변분의 밑변이 뭐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뭡니까? 탄젠트 세타, 코사인이요. 코사인이죠. 즉 코사인이요. 아, 맞네. 빗변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해주면 됩니다. 네. 즉 이 말은 빗변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해주면 된단 말이야. 즉 힘 F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해주면 된단 말이지. 그 다음에 L을 곱해주면 된단 말이지. 즉 이거는 FL 코사인 세타죠. 이게 내적이랑 같은 말이야. 이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말이야. 즉 두 벡터에서 방향이 같은 성분끼리 곱하고 더한 거다. 라는 말인데 쉽지 않지? 이거는 뭐 일장에서 문제를 좀 더 많이 풀어보면은 그나마 이 내적이 이런 경우에 좀 쓰이는구나 또 이렇게 계산하는구나가 알 테고 그러면 이건 이제 대략적으로 그냥 예를 들어주고 싶어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외적을 보면 근데 이 내적 외적이 쉬운 건 아니야. 좀 개념이 어려워. 어렵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도 정상입니다. 그리고 뭐 방법 정도만 알면 또 되는 거라서 막 이해 안 간다고 해도 너무 그럴 필요 없어. 외적은 벡터적인데 새롭게 발생한 또 다른 벡터의 크기. 이 외적을 하면은 새롭게 다른 방향으로 벡터가 발생합니다. 이제 위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 보자. 위에 우리가 이 예를 보면은 도체가 있어. 자기장이 이렇게 흐르는 공간에 도체가 있는데 그 도체가 이런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그러면은 얘는 어떤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고 했어? 위의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했죠? 그치? 네. 즉 I, B라는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그 도체에 I라는 전류가 흐르면은 이렇게 F라는 힘이 발생을 한다는 말이야. 그 계산 방법이 외적입니다. 즉 I 곱하기 B는 즉 I랑 B를 외적을 해주면은 여기다가 L까지 곱해주면은 힘이 나온다라는 얘긴데 지금 L이 거리죠. L이 거리죠. L은 도체의 길이 여기서는 네. 도체의 길이. 그래서 I랑 B를 외적해 주면은 이 외적을 하면 어떻게 되냐? 넓이와 같다야. 이게 펜이 액정 밑으로만 내려오면 잘 안 써지네. 쌤,
어, A 곱하기 D예요? B. B죠? 아, 이거 밑에 있는 거 얘 가지고 설명한 거야. 얘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쌤, 근데 저 밑에 외적 저 밑에 빨간색 글씨로 쓰여진 거 있잖아요. 사인 어. 세타 뒤에 뭐예요? 이거는 N, n에다가 위에 점 찍은 거야. 아, 이거는 이제 단위 방향 벡터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방향만 의미하는 거다. 방향을 의미하는 벡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에다가 이 F인 위치는 이 I 곱하기 B를 했지. 그러면은 I 곱하기 B를 하면은 방향이 이렇다는 거야.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해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A에서 B로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F가 위가 되지. 근데 만약에 B 곱하기 A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방향이 B 곱하기 I라고 돼 있으면은 I 이렇게 되기 때문에 F가 밑으로 가.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I 곱하기 B로 하면은 이렇게 위로, B 곱하기 I로 하면 이렇게 밑으로 간다는 거. 근데 어렵다. 내적 외적은 어려워. 쌤,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요? 뭐지? 일단 이해하지 마세요. 그냥 저거만 더.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이야. 내적 외적은 어렵고 그냥 내적 계산이나 외적 계산이 뭐 이런 거에 적용이 되더라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막 너무 이해하려고 하면은 힘들어 이거. 자, 이렇게 보고 일단은 그래서 I 곱하기 B를 하면은 외적을 하면은 IB 사인 세타가 된다. 그다음에 L을 그냥 곱해줬다. 정도만 일단 봐두세요. 그다음에 네. 뒷페이지 로렌츠의 이제 위에가 이제 뭐 이거는 우리가 전기흐르 시간에 다 했던 건데 자속 밀도가 30, 전류가 5A, 그다음에 길이가 1m, 각도가 60도일 때는 그대로 다 대입을 해주면 되죠. IBL 사인 세타 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로렌츠의 힘 이거는 뭐 일단 봐두고 나중에 외우세요. 나중에 암기하고 일단 보긴 하자. 전개 E와 자개 H가 존재하는 공간에서 즉 전개도 있고 자개도 존재하는 공간이라는 거야. 전하 Q 쿨롱이 V의 속도로 이동할 때 전하가 받는 힘을 구하는 것이다. 이걸 그냥 로렌츠의 힘이라고 합니다. 즉 전개도 있고 자개도 있는 공간에 전하가 이동하고 있을 때 그 전하가 받는 힘을 로렌츠의 힘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하 Q는 자개에 의한 힘만 받을 수도 있고 자개와 전개에 의한 힘 모두를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F는 전개에 의해서 받는 힘 더하기 자개에 의해서 받는 힘. 그리고 우리가 F는 Q2라는 걸 배웠었죠. F는 Q2. 쿨롱에 고치할 때. 그래서 F는 Q2 플러스 Q V 곱하기 B다. V 곱하기 B다. 정도. 근데 여기서 이게 외적이라는 거. V 곱하기 B가 외적이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VBL 사인 세타 할 때 했던 거니까 V 곱하기 B라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외우는데 괜찮겠죠. 그래서 뭐 이 정도 부분만 살짝 봐두면 되겠다 싶은 거고. 근데 자개만 존재하는 공간에는 당연히 자개만 있겠죠. 그다음에 전개만 존재하는 공간에는 전개만 있을 테고. 그래서 이 정도만 그냥 가볍게 봐두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 전기 회로랑 전기 기능세 때도 나왔던 내용이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평행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래서 도선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도선에 전류가 흐른다. 근데 전류의 방향이 같을 때는 흡인력이 발생하고 방향이 다를 때는 반발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그 두 개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2파이 D분의 뮤제로 I1, I2가 된다. 라는 거.
평행 노선의 같은 크기의 왕복 전류가 흐를 때 두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과 관계되는 것 중 옳은 것은 그래서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거죠. 같은 크기의 왕복 전류니까 이렇게 I1, I2가 같은 전류니까 제곱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용이 끝나고 이제 9번부터 25번까지 풀어보세요. 풀어봤습니까? 네. 뭐 어려운 문제 있나요? 아니요. 풀만 하지? 다 뭐 그냥 그 기본 공식만 가지고 푸는 문제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거 없으면은 이제 한번 맨 앞에 한번 넘어가 보면은 우리가 이번 주에 배운 내용들이 21일에 진공중의 정전기를 배웠고 그다음 진공중의 정자기가 7월 22일에 배웠고 오늘의 7월 23일에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7월 20일은 기초를 강의를 받죠. 기초 강의를 받고 그래서 쌤이 볼 때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파트가 지금 했던 것들 여기가 대놓고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벡터에서까지 이제 가면은 이 내용들이 꽤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파트였다라는 거. 나머지 파트도 시험에 여기에서만 시험에 나온다는 건 아니야. 딴 데서도 시험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파트들이 시험 진출도 꽤 되면서 다른 부분들을 이해하는데 바탕이 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벡터 해석을 이제 간단히 보고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보고 끝내고 그 다음에 진공중의 도체계 여기서는 이제 약간 카패시터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는 코일이 좀 나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전기 회로에서 어느 정도 다뤄봤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파트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보면은 조금 익숙할 수 있는 내용들이야. 이제 이 유전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그다음에 전기 영상법은 이거는 안 봐도 되지 않을까. 일단 전기 영상법은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은 보는데 이건 거의 쌤 때는 그냥 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전기 영상법은 뭐 그냥 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제 나머지 열심히 하면 되니까 이 정도는 버려도 될 것 같고. 그래서 현재는 진공중의 정전기 이렇게 했고 다음 주에는 이제 나머지 파트들 중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나가고요.